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본 적 있으세요?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데 그냥 쉬는 청년. 한국에서만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에는 아예 드러누워 버리자는 탕핀족이 있고, 일본에는 방 밖으로 안 나가는 히키코모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게으른 애들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금이랑 국민연금, 그리고 여러분 월급이랑도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중국부터 가볼게요. 탐핑족이라는 말, 한자로 누울 탕에 평평할 평, 그냥 들어눕는다는 뜻이에요. 2021년에 중국 인터넷에서 처음 퍼진 말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못 사고 결혼 못 하고 애 못 키우는데 그럴 바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면서 눕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기에 퍼진 말이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반항이냐 하시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경제활동에서 빠져버리는 거니까요. 중국 20대 2명 중 1명이 대학생인데 졸업해도 번듯한 직장을 못 구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 현상이 커졌습니다. 이번은 한국입니다.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보셨나요? 거기 보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 중에 그냥 쉬었다고 답하는 청년을 따로 집계해요. 이게 바로 쉬었음 청년입니다. 2026년 들어서 이 숫자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1월 기준으로 46만 9천 명, 5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7월엔 20대만 42만 2천 명,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실업자랑 쉬었음 청년은 다릅니다.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못 붙은 사람이고, 쉬었음 청년은 구직 활동 자체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식 실업률에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럼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재밌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취업할 때 기대하는 최소 연봉이 약 3,200만 원인데 지금 구직 중인 청년이나 자기 개발 중인 청년이 원하는 금액도 3,200에서 3,200만 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쉬었음의 이유를 물어보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전체 19%, 20대만 놓고 보면 33.8%까지 올라갑니다. 셋 중 한 명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업이랑 건설업 고용이 10개월 넘게 계속 줄고 있고, 대기업 정규직 자리는 늘 제한적인데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는 딱 거기니까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은 이 현상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예요. 1990년대 경기 침체기부터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사이 히키코모리가 14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청소년 문제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 히키코모리 가족회 연합조사를 보면 당사자 평균 나이가 43.5세입니다. 40 넘은 비율이 전체 64.6%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8050, 80살 부모가 50살 자식을 부양한다는 뜻인데 이게 요즘은 9060으로 바뀌고 있어요. 90살 부모가 60살 자식을 돌보는 거죠. 20대에 방에 들어간 사람이 30년, 40년을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 여러분, 지갑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창원대 교수한테 의뢰해서 낸 보고서가 있어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딱 5년 동안 44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12억으로 잡으면 3만 7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00억 잔이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계산이냐면 쉬었음 청년이 만약 취업했다면 받았을 임금이랑 회사가 냈을 4대 보험료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순간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도 못 걷고 국민연금 낼 사람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부담은 결국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한테 돌아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고립, 은둔이에요. 환경협이랑 보건사회연구원이 같이 낸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쉬었음 청년이 고립, 은둔 상태로 빠질 확률이 17.8%인데 취업한 청년은 2.7%예요. 6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확률이 계속 올라가요. 구직 한 달 차에는 15.1%였던 은둔 확률이 14달 차에는 24.1%, 42달 차에는 거의 50%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청년을 그냥 놔두면 3년 안에 절반이 방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의 은둔 청년은 53만 7천 명, 청년층의 5.2%로 추산됩니다. 이 은둔 청년 한 명당 연간 사회적 비용이 983만 원이에요. 생산성 손실이랑 정책 비용을 합친 금액인데 53만 명을 곱하면 연간 5조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5조 원씩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공통점부터 보면 새 나라다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청년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집값은 오르고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도 커지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체감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어요. 중국은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무기력한 저항 성격이 강하고 한국은 일자리 미스매치, 그러니까 원하는 자리와 실제 있는 자리에 격차 문제가 크고 일본은 이미 30년 넘게 누적된 문제라서 당사자 나이대가 훨씬 높습니다. 일본을 보면 한국이랑 중국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요. 지금 손 안 대면 20대의 문제가 아니라 40대, 50대의 문제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각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직 촉진 수당으로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도약보장 플러스라는 사업으로 최대 3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서울시는 조금 더 나아가서 2024년에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라는 전담 기관을 열었어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고립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이에요. 보건복지부도 국가 차원에서 조기 발굴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쉬었음 단계에서 끊어야 하는데 지금 정책 대부분이 이미 은둔에 빠진 다음에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불이 커지기 전에 꺼야 하는데 이미 불이 다 붙은 다음에 물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지원 기간이 훨씬 오래됐어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시작했고 지자체랑 민간단체가 손잡고 방문 상담 같은 걸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상 나이대가 너무 넓어졌다는 거예요. 청년 문제로 설계된 지원책인데 지금 당사자 평균 나이가 43이니까 기존 제도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 정책이 아니라 전생애 정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접근 자체가 달라요. 데모가 아니라서 딱히 진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지를 확 늘리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청년 고용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방식인데 아직 뚜렷한 효과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저출산이랑 바로 연결된다고 봐요. 결혼, 취업, 내 집 마련을 다 포기한 세대가 아이를 낳을 리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청년 개인이 정신 차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쉬는 청년이 원하는 연봉은 일하는 청년이 원하는 연봉이랑 거의 똑같았죠. 문제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연봉을 주는 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법은 개인한테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부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확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데이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정책의 핵심은 속도예요. 쉬는 상태가 6개월을 넘기지 않게 최대한 빨리 붙잡아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세 나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방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탕핑족, 한국은 쉬었음 청년, 일본은 히키코모리.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 자리를 못 잡은 청년들이 아예 경제활동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 그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만 놓고 봐도 5년 동안 44조 5천억 원, 은둔까지 넘어가면 매년 5조 원 넘게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돈이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랑 보험료가 이 구멍을 메꾸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게으른 세대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미리 알고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예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첫 구직 실패 이후에 얼마나 빨리 다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하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진다는 걸 데이터로 아셨으니 지금 이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쉬었음 청년, 은둔 청년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